902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Sn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A10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SN과 AN이 등장했을 때 바로 SN과 AN의 바로 관계식이 있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바로 AN은요 무엇이다? SN에서 Sn-1을 한 것과 같죠. 즉 SN은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를 다 더한 것이고 Sn-1은 A1부터 시작해서 AN-1까지를 다 더한 것이니까 그걸 빼주면 남는 것은 AN만 남겠죠. 맞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AN과 SN과의 관계식입니다. 이것은 등차 등비수열, 모든 수열, 어떤 수열에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조심할 것은 이 식은요. n이 1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n이 반드시 2부터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n은 1을 대입해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리니까 S0은 없거든요. 항상 SN은 1부터의 합이잖아요. 제 첫 번째부터 항부터의 합인데 A0은 없거든요. 따라서 N이 2부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A1은 항상 무엇으로 체크하면 된다? S1으로 체크한다는 거. 이 두 개를 바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는 진짜 한 세 가지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가장 간단한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이 A10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A10을 바로 어떤 식으로 구해버린다. 바로 S10에서 바로 S9를 빼버리면 바로 A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바로 A1부터 A10까지 합해서 A1부터 A9까지의 합을 빼주면 A10만 남으니까 여기에 SN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S10은 N자리 10을 대입하면요. 3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된다? 10이 되겠죠. 자, 이 값에서 바로 누구를 뺀다? 3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9를 빼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9의 제곱에다가 3 곱하고 이러지 말고 똑같이 3, 3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3으로 묶어보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되고요. 10과 9는 빼버리면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죠? 바로 두 수의 제곱의 차니까 합차 공식이죠. 그럼 얘는 한 번은 더하면 19가 되고요. 곱하기 한 번은 빼면 1이 되어서 얘가 바로 3 곱하기 19가 된다는 것입니다. 3에서 19, 19 곱하기 3일 바로 57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을 더해서 58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가장 간단하고 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SN이 나왔을 때 AN을 바로 이 형태로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N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접 SM-SM-1로 구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N은 2부터 나오는 걸 꼭 표현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SN을 그대로 적어주면요. 3N 제곱에 플러스 n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Sn-2는 n자리에 n-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냥 n-1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n-1을 그대로 대입해서 이 식만 마하면 된다. 정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3n 제곱에 플러스 n이 되고요. 자 여기를 정리할 때 n 제곱이 3개 있으니까 3n 제곱이고
마이너스 2n인데 3배하면 마이너스 6n이니까 마이너스 5n이 되겠죠. 상수는 3이 되는데 1을 빼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어서 자, 20만 정리하면 3n 제곱 3n 제곱이 없어져서 플러스 5n이니까 6n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an을 찾았는데 얘는 n이 얼마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1은 S1이니까, 그죠? A1을 찾아볼 때는 이 S1 값이라고 했으니까, 이 A1을 직접 이 식에서도 찾아보고, 이 S1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1을 여기 1은 대입 못하지만, 그냥 살짝 1을 대입해보는 거예요. 1을 대입하니까 얼마죠? 4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1을 대입해보니까 어떻습니까? 4죠. 어라? S1이 진짜 A1이거든요. 얘가 진짜 A1인데, 자, 여기는 N에다가 1을 대입 못하지만, 1을 대입해보니까 4로 어떻습니까? 똑같아졌죠. 그러면은 이 6n-1을 굳이 2부터 사용할 필요 없고, 1부터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를 지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AN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AN을 구했으면 이제 A10을 찾아보면 N자리에 10을 대입하면 60-2가 되어서 무엇이 된다? 5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찾았다면 A10을 찾을 때 그냥 A10만 찾으면 되지 굳이 A1과 S1이 같은지를 찾지 않아도 되겠지만 선생님이 원리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근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생김새를 배웠죠. 자, 보세요. SN을 가만히 봤더니 N에 대한 2차식이죠.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SN만 봐도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공차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바로 요 n제곱 계수의 몇 배다? 두 배다. 그것을 이 2와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6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1은 항상 S1과 같으니까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N을 그대로 구해보면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6N이고 1 넣으면 4 남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6N-2를 바로 다이렉트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1차식이므로 이 SN 자체가 바로 등차 수열의 바로 합을 나타내주는 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을 대입하면 바로 60-2가 되어서 5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SA10을 구하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여러분들 생각이 편한 게 바로 이겁니다. A10을 구할 때는 S10에서 S9를 그냥 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03번입니다. 수열 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의 N일 때, 자, 그 SN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죠. 자, 이럴 때 일반항을 여러분들 반드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903번부터 한번 해보면요. 자, SN과 AN의 관계식, 바로 AN은 무엇이다? SN-SM-1이죠. M 첫 장부터 N항까지 합해서 첫 장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AN만 남는다. 조심할 것은 반드시 N이 얼마부터 2부터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대로 식을 적어주는 거예요. SN은 2N 제곱 플러스 3N이고요. 마이너스 SM-1이니까
n자리에 n-1을 대입하면 됩니다. n자리에 고스란히 n-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해 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2n 제곱 플러스 3n에 자, 갈로부터 전개해 보면 n 제곱이니까 두 배 하면 2n 제곱이고요. 자, 2짠짠 하면 마이너스 2n인데 마이너스 4n이 되는데 3n이니까 마이너스 n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상수항은 1인데 두 배 하면 2죠.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n제곱, 2n제곱, 2n제곱은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4n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AN은 언제부터? 자, N이 2부터 시작하는 바로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1을 찾아야 되죠. 그죠? 자, A1을 살짝 어디에? 여기에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얼마죠? 5예요. 실질적으로는 대입할 수 없지만 일단 1을 대입해 보고 자, S1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S1은 얼마입니까? 5네요. 어라? 여기 대입했을 때도 오고 일반적으로 A1은 그냥 S1과 같아서 5인데 이게 값이 같죠. 그 말은 이 AN을 N이 2부터라는 것을 굳이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N이 바로 4M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로 처리할 수가 있다고요? 이 SN의식을 보니까 상수항이 없는 영인 n에 대한 2차식이네요. 따라서 이 수열은 바로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공차는 어떻게 결정하면 된다고요? 최고 차익의 개수의 몇 배? 두 배죠. 여기 원래 적어주는 게 공차의 절반, 2분의 D를 적어주니까 얘의 두 배. 그 말은 이 2와 곱해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D가 4가 되죠. 그러면 A1은 바로 S1과 항상 같기 때문에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N은 등차 수열이라서 바로 공차 n으로 출발하고 1을 대입하면 5가 되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AN을 간단하게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등차수열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다음 904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904번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자, SN이 주어졌죠? 그러면 AN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SN-SM-1이다. 자, 그런데 N은 얼마부터? 2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Sn 자리에 바로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 들어가죠. 그러면 Sn-2는 n 자리에 n-1만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대입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보면 여기 상수 1과 여기 상수 1은 없어진다는 게 보이고 갈로속을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3n이 되고요. 마이너스에 전개하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n 바로 동강 처리하면 마이너스 5n이고요. 상수항 1인데 여기는 플러스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n제곱 n제곱은 없어지는 게 보이죠? 플러스 5n이니까 2n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가 바로 무엇이다? AN이죠. 그런데 얘는 얼마부터? 2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찾아봐야 된다? 자, A1을 찾아봐야 되는데 A1은 여기에 대입할 수는 없지만 1을 먼저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런데 S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1을 대입할 수 없는데 1을 대입했는 값이 마이너스이고 원래 S1이 바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다는 말은 여기에 1을 대입한 이 A1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S1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다? A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답을 적어줄 때는 이 A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줄로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N을 보니까 1차식이죠. 1차식은 원래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열을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첫째 항은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항부터 여기 사용되니까 2를 넣으면 4 마이너스 4라서 0이 돼요. 3을 넣으면 6 마이너스 4라서 2가 되죠. 맞나요? 4를 넣으면 8 마이너스 4라서 4고 5를 넣으면 10 마이너스 4라서 6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항부터 본다면 이 수열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였다면, 첫 번째 항부터 모든 항이 등차 수열인데,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외톨이에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서, 첫 번째 항을 제외한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수열은 전체 수열은 등차 수열이 아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904번도요, 우리가 이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맞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 때문에 삐뚤어졌냐면 원래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2차식이 되어야 되는데 상수항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본다면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다면 공차는 얼마나 됩니까? 공차는 바로 n제곱의 개수의 두 배니까 2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은 뭐가 되는 것인가? 그대로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죠.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2가 되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인데요.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면 공차가 2n이니까 2n이고요.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니까 이때는 2부터 적어주고 그러면 그 첫째 항은 어떻게 다시 이 지운 플러스 1을 살려서 이 식 자체가 S1이니까 여기에서 A1을 찾는 거죠. 여기서 A1은 S1과 같으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살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과 똑같은 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905번입니다. 자, 다음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이 네모안에 알반전 수를 넣으라 하죠. 자, 등비 수열은요. 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드는 수열이죠. 등차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드는 수열이지만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열을 곱해서 만든 수열이다.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곱한다고 해서 common 자, 영어가 이상하네요. com 컴은 바로 레이셔입니다. 일정한 비율을 곱한다. 레이셔. 그래서 요 R을 사용해서 그 일정한 비를 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공차가 아닌 공비라고 하죠. 그걸 R로 표현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2에서 4로 갈 때 얼마를 곱했나요? 2를 곱했죠. 저 2를 다음항에 계속 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8이 되죠.
또 2를 곱하면 8에다가 2를 곱하면 16이 되고 16에다가 다시 2를 곱하면 32가 되죠. 이때 그 2를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공비라고 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씩 더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준다? 곱해 주면서 만든 수열을 바로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비를 우리가 찾을 때는 바로 어떤 항이 주어졌을 때 그 항의 앞항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즉, A 두 번째에서 A 첫 번째, A 세 번째에서 A 두 번째, A 열 번째에서 A 아홉 번째 수를 나누어 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A n 번째에서는 누굴 나누면 된다? 바로 앞항을 나누어 준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자, 얼마를 곱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보면 얼마를 곱해서 만들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죠.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바로 9분의 1이 되죠.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바로 얼마가 되는 건가? 27에서 3을 곱하면 8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특이점을 알 것이 공비가 양수잖아요. 공비가 양수면 첫째 항도 양수면 모두 다 양수가 되고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이 음수죠. 근데 공비가 음수면요. 이 항이 어떻게 된다? 뿌라 마이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아시겠나요? 907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라고 하죠. 우리가 등비수열은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얼마를 곱해준다? 바로 공비를 몇 번씩, 한 번씩만 곱해준다고 했죠. 따라서 공비를 보통 R로 많이 표현하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얼마를 R을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럴 때 일반항을 우리 생각해 보면 자, A2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A2는 바로 이 A1에다가 공비 R을 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3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두 번 곱해줘야 되니까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A4는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항에서 바로 공비를 세 번 곱해주면 된다. 즉, 세 칸 차이 나니까 세 칸 차이 나면 얼마를 곱해주면 된다? 공비를 세 번 곱해주면 된다. 되나요? 따라서 A n번째 일반항은 첫 번째 항 A1을 A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되죠? A1과 AN은 n-한 칸 차이죠. 따라서 공비를 n-한 번 곱해주면 되니까 R의 n-1제곱이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등차는 공차를 n-한 번 더해주면 되지만 등비는 공비를 n-한 번 곱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항을 구할 때 등차 수열에서 마찬가지였지만 꼭 첫 번째 항을 알 필요 없다고 했죠. A4를 구하는 데 있어서 A2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얘가 몇 칸 차이예요? 두 칸 차이니까
바로 R을 몇 번? 두 번 곱해주면 된다. 만약에 A3을 안다면 자, A4를 구하기 위해서 공비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등차수열과 마찬가지로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아도 되지만 공비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굳이 꼭 첫 번째 항을 몰라도 바로 그 칸수 차이만 알면 공비를 그 칸수만큼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의 예를 들어 n-1제곱이 나왔다면 이 일반항을 보고 여러분들은 공비를 바로 알아차려야 되죠. 바로 n에 대한 밑이 바로 이게 바로 공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은 그냥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2 곱하기 3의 0제곱이 되어서 3의 0제곱이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항이 주어질 때 이 an이 2에 자 3에 2 곱하기 3에 2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면 공비는 3이라고 하면 안 되고 n에 대한 미치이기 때문에 바로 3의 제곱인 9가 바로 공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 식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지수 법칙이에요. 3의 2n제곱 곱하기 바로 3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3의 2n제곱은 9의 n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공비가 바로 뭐다? 9라는 것입니다. 이 지수에는 꼭 마이너스 1이 없어도 돼요. 바로 n에 대한 밑이 바로 공비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n에 1을 대입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하나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일반항을 직접 항구해 보면요. 일반항은 A에는 첫 번째 항이 1이네요. 1 곱하기 공비가 5죠. 5에 1과 n은 n-한 칸 차이니까 바로 5의 n-1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고 이런 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장을 계산할 때는 이 지수 덩어리 앞에 있는 이 숫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n에 1을 대입하면 5의 0제곱 1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908번은 얼마를 곱하면 2가 되나요? 바로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곱해줬으니까 바로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에는 첫 번째 항이 4고요. 바로 공비 2분의 1에 바로 무엇이다? n-1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비수열은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요, 4 곱하기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n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얘는요. 4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로 표현해도 이때도 공비를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본다. 즉 2분의 1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4를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럼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2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얘를 1을 한번 대입해 봐요.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이 되어서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첫 장도 확인할 수 있고 공비는 조심할 게 2가 아니라 2의 마이너스 1제곱. 맞죠? 여기서도 공비는 n에 대한 미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909번입니다.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얼마나 곱해줬죠? 자, 마이너스 1을 곱했나요?
마이너스 1을 곱했죠. 따라서 공비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첫째 항은 3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3 곱하기 공비에 바로 무엇이 된다? n-1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죠?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수와 계속 동일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수열을 일명 상수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서 상수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 수열은요. 공비가 얼마인 1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죠. 그런데 이 상수 수열은 다른 말로 공차가 0인 등차 수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팁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10번입니다. 첫째 항이 3분의 1이고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자, 제5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다섯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A5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다가 이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죠? 네 번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루트 3의 4제곱은 얼마가 되죠? 9가 되잖아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 일반항을 구해서 처리하고 싶다면 AN은 3분의 1에다가 공비의 n-1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일반항이고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루트 3의 4제곱이 되어서 동일하게 3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80일은 제 몇 항입니까? N항. N항을 찾아야 되니까. 즉, 이 AN, 방금 찾았는 이 AN이 3분의 1의 루트 3의 n-1제곱이 얼마가 되는 81이 되는 N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양면에 3을 먼저 곱해보면요. 자, 3을 곱할 때 계산하지 말고 81이 3의 4제곱이니까 3을 곱해보면 얘는 3의 5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자, 우리가 지수에서 제곱을 한다는 말은 밑을 제곱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의 n-1제곱은 바로 3의 여기 제곱하면 10제곱이 되죠. 따라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끼리 같으면 되어서 n은 바로 얼마가 된다? 10이 되니까 제 몇 항이 된다? 바로 11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이 자체, 지수를 제곱한다는 것은 이 자체는 보세요. 여기서 루트 3에 2와 n-1을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루트 3을 제곱에 n-1과 똑같으니까 바로 3의 n-1제곱이죠. 즉, 그래서 지수를 제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밑에 대한 명령어입니다. 밑을 제곱하면 돼요. 지수를 세제곱한다. 이 자체를 세제곱한다는 것은 밑을 세제곱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11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항 두 개만 알면 된다고 했죠.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A1이 A4가 되기 위해서는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된다? 세 칸 차이니까 세 번 곱해주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8이 1이 됐다는 말은 얼마를 곱해주면 1이 됩니까? 8분의 1을 곱해줌으로써 1이 되겠죠. 따라서 R 세제곱이 바로 얼마다? 8분의 1이 되므로 R은 바로 실수값만 필요하니까 우리가 2분의 1로 2분의 1의 세제곱이 바로 8분의 1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912번은요. A1이 A5가 된다는 것은 공비를 몇 번? 몇 칸 차이? 네 칸 차이니까 네 번 곱해주면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5가 80이 되려면 얼마로 곱해주면 되나요?
바로 80 나누기 5 하면 되죠. 바로 16을 곱함으로써 80이 되겠네요. 따라서 R4제곱이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 자, R4제곱이 16이면요. R은 얼마가 된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죠. 짝수 제곱이니까, 그죠? 짝수 지수니까 바로 R은 두 개가 나와서 이때는 공비가 2도 되고 마이너스 2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주의 깊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냥 2라고 하면 안 돼요. 2의 4제곱도 16이고 마이너스 2의 4제곱도 16이니까 공차나 공비는 모두 다 양의 값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음의 값도 가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913번입니다. 이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을 이루면 각각의 공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수로 나눈 게 바로 공비잖아요. 뒤에 있는 수에서 앞에 수를 나눈 게 공비죠. 이 공비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수니까 대각선의 곱원수로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되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이에요. 6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 거예요. 즉 6이라면 3, 6, 12인 등비수열이 되고 마이너스 6이면 3, 마이너스 6, 12가 되는 거죠. 이때는 공비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공비가 양수면요. 첫째 항이 양수면 모든 항이 양수. 첫째 항이 음수면 모든 항이 음수입니다. 그런데 공비가 음수면요. 항상 뿌라 마이나 뿌라 마이나가 번갈아 나온다는 거. 등비수에서 조금 특별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를 일반화시켜 보면 A와 X와 B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자, 이 X에서 A를 나눈 이 공비랑 B에서 X를 나눈 이 공비는 같아야 되므로 X 제곱이 바로 뭐가 되어서 A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로 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명 우리는 뭐라고 하죠? 등비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때 플러스가 이 플러스 루트 AB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이었죠. 여기서 바로 루트 AB 플러스 값인 루트 AB를 바로 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14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의 자, 첫 번째 항부터 제8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죠. 즉 S8을 구해달라는 것이네요.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여러분들 외우고 있죠? 무엇이라고요? 분수입니다. 분수. 분수요. 자, 어떻게 표현하죠? 1 마이너스 R, 1 마이너스 공비죠. 1 마이너스 공비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두 번을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항수가 몇 개죠? 8개죠. 그것을 이 분자의 공비에다가 8제곱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분자 앞에 무엇만, 첫째 항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분모가 2니까,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에 2분의 1이니까 2를 곱해준다면 두 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배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바로 몇 제곱? 8제곱. 이런 형태로 놔둬도 바로 미수일의 합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자, 1-r인데 r-1을 적어도 돼요. r-1을 적는 대신에 바로 분자의 공비 위에 뭐를 적어라? 바로 항계수를 적고 반드시 얘는 항계수입니다. 항계수. 항수를 꼭 적어야 돼요. 항수. 알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항은 등비수열이 R 위에 뭐를 적었죠? n-1을 적었지만 맞죠? 바로 합공식은 항상 항수고 여기는 바로 뭐다? 첫 번째 항을 적어주면 된다는 거. 반드시 조심하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항수가 되어야 됩니다. 915번입니다. 자, 다음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여러분들 등비 수열이 보이나요? 공비가 얼마 되죠? 공비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죠. 공비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확인했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합을 계산할 때, 자, 등비 수열의 합은 바로 분수다 이야기죠. 그럴 때 적을 때 1 마이너스 공비, 공비가 마이너스 2죠. 맞나요? 자, 그리고 분자도 그대로 분모에 적은 걸 그대로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몇 개죠? n-1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에 있는 이게 항의 개수라고 보면 안 되고요. 잘 보면요. 이 1은 사실 2의 영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2를 생각하고 2는 2의 1제곱입니다. 4는 2의 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얘가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니까 1부터 n-1까지가 n-1개니까 0이 하나 더 있으니까 n-1개에서 한 개를 추가해 줘야 되니까 바로 여기서 한 개수는 얼마다? n개입니다. 이렇게.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n-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다가 앞에 무엇만 곱해줘라. 첫 번째 항 1만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3이 되고요. 분자는 그대로 1은 곱하나 마나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n제곱으로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916번은 자,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바로 0.1을 곱하면 되나요?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바로 0.1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공비가 얼마인 0.1인 바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등비수의 합공식을 쓰면 되겠죠. 바로 무엇이다? 바로 분수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분모에는 1-0.1이 되겠습니다. 분자 또한 1-0.1인데 자,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이라고 하니까 조금 소수점이라서 불리한데,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는 여기 소수점 앞에까지 세려보면 한 개고요. 두 번째는 두 개네요. 여기 두 개. 세 번째는 여기 세 개네요. 이렇게 카운트해도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항이 몇 개다? 여덟 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 0.1을 바로 여기에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20만 정리해 주면 되는데 분모가 얼마죠? 0.9니까 0.9와 0.1을 약분하면 9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분모에 뭐를 적어주고 9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를 약분해서 9라고 생각하고 여기 1-0.1에 바로 8제곱 이렇게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기에 지수, 등비수의 합공식에서 바로 분자에 있는 공비 위에는 항수를 적어준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917번입니다. 자,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해보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등차수열에서도 이런 걸 해봤잖아요. 그죠? 바로 AN은 어떻게?
바로 Sn-Sn-1. 맞죠? n은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SN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에, 자, 여기는 3의 n-1제곱이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사라지고요. 자, 남는 것은 바로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인데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무엇으로? 자, 지수가 작은 3의 n-1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면 곱해서 3의 n제곱이 되려면 3이 하나 필요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에서 1을 빼기 2가 되니까 2 곱하기 바로 3의 n-1제곱이 바로 an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n이 얼마부터? 항상 2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항을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에 일단 1을 대입할 수 없지만 1을 대입해 보라고 했죠. 그러면 2 곱하기 3의 0제곱이 되어서 바로 2가 됩니다. 그러면 S1을 직접 찾아보면 S1은 S1 자리에 넣으니까 3의 1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1이 되니까 2로서 자 여기에 N에 1을 대입할 수 없지만 1을 대입한 값과 S1이 원래 A1이니까 1을 대입한 값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고요? 이 n을 1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1부터 시작해도 되니까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생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an을 바로 이렇게만 표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개념 시간에 다 이야기했는데 자, 등비수열 하면 1-R도 있고 R-1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R-1로 표현하면요. R-1을 두 번 적어준다. 그 대신 이 지수에 n을 한 개수를 붙여주고 전체에 바로 무엇이다? 바로 첫 번째 항을 곱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식을요, 분자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런 다음 나비 넥타이를 해보면요. 나비 넥타이로 표현을 해보면 분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r-1분의 자, a에 r의 n제곱을 뒤에 적어주겠습니다. 여기는 r-1분의 a가 되거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rn제곱 앞에 있는 이 잠깐만요. rn제곱 앞에 있는 이 r-1분의 a와 자 뒤에 있는 마이너스 r-1분의 a가 어떻습니까?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반대이죠. 따라서 이왕 이거는 실수잖아요. 숫자이기 때문에 이놈을 a라고 적는다면 얘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등비수열의 형태는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때 주의할 거 바로 등비수열의 우위가 항상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일반항과 다르게 이 공비우의 지수가 합공식일 때는 n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Rn 앞에 있는 이 실수와 뒤에 있는 이 수를 더하면 얼마 된다? 더하면 0이 될 때 이 바로 지수식으로 되어 있는 이 SN은 바로 무엇이다?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비는 항상 n에 대한 미수라고 했죠. 그러면 예를 보면요. 이놈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1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3의 n제곱 앞에 있는 숫자 1과 이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무엇이 됩니까? 0이 되죠. 그러니 이 등비수의 합공식은 바로 이 수열이 무엇을 나타내 준다? 등비수열을 나타내 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비가 얼마죠?
공비는 n에 대한 미수니까 3입니다. 반드시 얘가 n이 되어야 돼요. n이 아닐 때는 n으로 바꾸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 두 수의 합이 0이니까, 그죠? 등비수이 맞으니까 첫 번째 항은 항상 S1과 같다 그랬죠. 3-1이니까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에는 어떻게? 첫 번째 항 2 곱하기 공비 3의 n-1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비 수열을 여러분들 확인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등비 수열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SM-1로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18번을 보면요. 자, 이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얘를 항상 무엇으로 2의 n제곱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곱하기 2니까 곱하기 2를 앞에 적어보면 이런 형태가 되지만 이때는 2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면 0일까요? 0이 아니죠.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 아니다, 등비수열이 아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리대로 그대로 가자는 거죠. 즉 AN은 어떻게 해야 되다? SM-SM-1 n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러면 SN은 무엇이죠? 2의 n 플러스 1, 1제곱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뒤에는 2의 n 자리에 n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니까 n이 되겠죠. n제곱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5는 없어지네요. 그죠? 따라서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인데 항상 지수가 작은 거로 묶어보면 2의 n제곱으로 묶어보면 앞에는 2가 필요하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1이 되네요. 따라서 2의 n제곱이다. 그러므로 AN은 2의 n제곱인데 이때는 n이 얼마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만 된다고 했죠. 이제 A1을 찾아보는 거예요. A1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원래 1을 대입할 수 없지만 1을 대입해 보니까 2가 되고요. 자, 그런데 S1이 항상 A1이잖아요. 그죠?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4에서 5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 A1 여기에 N에다가 1을 대입한 값과 S1의 값이 917번과 다르게 다르죠. 따라서 이때는 A1을 여기에 1을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A1은 바로 S1이니까 여기에 바로 A1은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N을 구하라 때는 이 두 줄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놈을 한번 실제적으로 대입해 보면 A1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A2는 2를 대입하니까 4죠. A3는 3을 대입하니까 8이고요. A4는 4를 대면 16이 돼서 이런 수열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 때문에 전체가 등비수열이 아니고 이 수열 또한 두 번째 항부터는 계속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바로 합공식을 해석했는데 바로 R의 n제곱 반드시 n제곱입니다. 그리고 자 R의 n제곱이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상수의 합이 0이 될 때 합이 바로 합의형입니다. 합의. 그 합이 무엇이 될 때, 0이 될 때는 이 SM 공식 자체가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단계를 우리가 모두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B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